동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아주 잘 보입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이 되어가서 우리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챙김 명상 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30초 동안 실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한번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려서 지금 계신 곳에 뭐 물건이 있으면 한 3가지 정도 속으로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뭐 시계, 뭐 안경, 핸드폰 이런 식으로. 네, 이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잠깐 들어봅니다. 들리는 소리. 소리를 한 2가지 정도를 알아채 보세요. 네, 저는 시계 소리가 아주 여기 조용히 다른 지금 회의실에 와 있는데 시계 소리가 들리고 있고 간간히 바깥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네, 손을 한번 이렇게 비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몸을 한번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계신 곳에 뭐 냄새가 나는 게 있는지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도 한번 느껴봅니다. 네, 지금 간단히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명상 앱을 이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초점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겁니다.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너무 심하면 이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이 팀의 목표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청소년 시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까 백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융합형 인재가 되려면 놀이 인성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게 제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아이들이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죠.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꼭 이제 무슨 장애가 지금 현재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삶의 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이들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로 오랫동안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임상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학교에 온 지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배경을 가지고 있는 PI 교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발달심리, 아동 청소년 발달심리를 전공한 이제 가톨릭대 최은실 교수님이 들어와 있고 예술 치료, 무용 동작 이 동작이 또 이 정신건강 증진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VR 형태로 해가지고 앱에 구현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 동작 치료 교수님 들어와 계시고 또 명상 앱 기존의 걸 보시면 코끼리 명상 앱이라든가 뭐 마보라든가 미국의 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음악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매우 지루해합니다. 명상 음악을 너무너무 지루해해서 음악 치료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 치료하는 교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또 차명희 조옥희 교수님이라고 해서 예술 디자인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제 예술적인 부분, 예술 공학적인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예술 공학팀 이렇게 해서 5명의 연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 계획, 이 추진 실적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뭐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이들이 우울 불안이나 공격성 자존감 문제, 수면 섭식 또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뭐 장애를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엔 또래 문제를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어도 누구랑 친할까, 누구랑 밥 먹을까, 또 비대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다가 안 가다 하다 보니까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학교 가는 주간에 친구 만나는 게 너무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자고 이런 아이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명상 앱에 들어가는데 이 명상도 있지만 이 심리 교육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 성인들은 앱을 보면 명상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들 이렇게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특히 아이들은 명상을 좀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본인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술치료와 예술공학, 임상심리, 발달심리 이렇게 들어와 있고 크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치료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예방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심리교육, 문제해결, 마음챙김, 명상, 기존의 전통적인 인지치료, 뭐 심상훈련, 이완기법 이런 것들도 방법으로 들어가 있고요. 1차 년도는 크게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저희가 이게 3년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에 들어가진 않았고 1차 년도에는 아이들용으로 나와 있는 마음챙김, 명상, 심리치료 관련 수십 권의 책을 연구 보조원들을 시켜서 구글링을 해서 초벌 번역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컨텍스트를 뽑아서 책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 앱이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애들이 명상 앱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 상담실에 일하고 있는 위클래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또 시키고 이걸 뭐 학교 창제 시간 같은데 아이들한테 이 앱을 구현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을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숙제를 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연도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이 마음챙김 관련 심리교육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거였고요. 논문을 하나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책 한 권과 논문 하나가 나왔고요. 2차 연도에는 이제 7월부터 개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 연구비의 절반은 개발 업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 업체가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차 연도에 계획했던 거 책으로 만들었던 내용들이 앱상에서 이제 구현이 되게 되겠고요. 3차 연도에는 이거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라든가 뭐 베타 테스트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연구 논문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연도 개발 목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에 대한 압박을 좀 받았는데요. 아까 김메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7월부터 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실적 이런 거 달라 그래가지고 엄청 압박을 받으면서 출판사를 막 압박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빨리 만들어내라, ISBN을 빨리 달라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어제 그저께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 재단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었죠. 오늘까지인가요? 어제 저희가 이제 입력을 완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기술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실적 2개가 인정이 된다 그래갖고 요 저서 하나가 이제 목표였고요. 이제 논문 한 편 정도가 6월 정도에 실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컨텐츠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정확히는 한 10개월 정도 많은 책 컨텐츠를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이제 선정한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예술공학 팀의 차명희 교수 연구원이죠. 공동연구원이 이분이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제 개발 업체가 들어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느낌으로 코끼리 명상 앱 같은 거 보면 이제 코끼리 그림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코알라라는 이 코알라가 코로 알아가는 나의 마음 이 코알라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뭐 멸종위기에 있는 코알라 동물을 표상한 거죠.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코알라를 이런 식으로 살려가지고 저희 이제 캐릭터로 이제 삼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이게 타이폴로지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타입 A, 타입 B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을까? 저도 지금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연구팀 교수님들이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하면 보통 13, 18이죠.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인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타입 B를 더 좋아해가지고 아마 타입 B 형태로 디자인 개발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연구팀 디자인 교수님, 예술공학 중에 디자인 교수님이 저희 프로그램, 이 코알라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이 코알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게 아마 앱상에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서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희 유일한 실적이 될 뻔했는데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저와 발달심리 전공 최은희 교수님이 이제
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5월 한 초에 정식으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고요. 청소년을 위한 마음 챙김 기술, 명상 앱이라고 저희 이제 과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명상을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네, 저희 연구 보조원 선생님 중에 위클래스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한테 명상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잘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냥 싫어가 아니라 개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개 싫어 그러고 막 극혐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호흡하자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호흡하자는 말도 싫어한대요. 그럼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냥 숨쉬기 하자라고 하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한테는 마음 챙긴 명상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마음 챙긴 기술, 그래서 외국에서 나와 있는 책들도 대부분 마인드풀리스 스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 용어로는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마 외국에서 나온 책들도 그렇게 쓴 이유가 아이들은 명상을 계속 50분씩 1시간 시키는 거는 정말 고문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훈련 형태로 이렇게 뭐 호흡을 하더라도 짧게 쪼개서 스킬 트레이닝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책 제목도 청소년을 위한 마음 챙긴 기술로 했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이런 심리 교육과 마음 챙긴 기술의 기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 이제 연구 보조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사실은 저랑 자해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요. 청소년 자해가 지난 3, 4년 전부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자해를 같이 이 마음 챙김 가지고 연구하다가 지금 이 명상 앱으로 연결되게 됐는데요. 몇 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거를 이제 여기 정리해서 3부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으로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포지엄 실적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메이 교수님도 급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저희도 4월 1일 날 급하게 현재 강명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모셔서 코로나19 상황이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어떤가? 예, 저도 현장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우울, 분노 이런 것보다는 불안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부모가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할머니가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걸려서 내 신상 정보가 털려서 어떤 낙인이 찍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도 굉장히 많고요. 학습을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 또 식생활, 뭐 수면 습관이 다 바뀐 거에 대한 불안이 엄청 높다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우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불안 쪽으로도 많이 포커싱을 해서 이 앱을 만들어야겠구나. 불안이 조금 더 보편적인 감정이 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우울도 대표적인 정신적인 문제지만 불안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로 파고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또 타이폴로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우리 코알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저희에게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포지엄 한 것이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또 이걸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심포지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2년 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개발 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에 대한 거, 우울에 대한 거, 자살, 자해에 대한 거, 뭐 부모와의 관계 갈등이 많아졌다고 해요.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랑 많이 부딪힌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랑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컨텐츠나 명상 스크립트를 올려가지고 연구가 아주 여러 개가 쪼개서 나와질 수 있는데 이제 최소한 3편 정도는 2차 연도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뭐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차 연도에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기존의 뭐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용어들은 잘 몰랐는데 융합으로 디자인 쪽의 교수님들, 예술공학 쪽의 교수님들이 오다 보니까 이 IT 관련된 용어들에 저도 이제 익숙하게 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앱과 유사하지만 아동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뽑아내고 또 영상 스크립트도 만들고 2년 차에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사실은 기존의 성인용 앱하고
다르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VR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VR 가상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명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장소에 한번 가봐라. 그럼 네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뭐를 터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표현이 되고 예를 들어 뭘 누르면 이제 뭐 북을 칠 수 있다거나 또는 음악 치료적인 요소죠. 동작적인 요소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기존의 성인 앱하고는 아주 다른 요소여서 저도 사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심리 교육이나 명상은 제가 계속 해오던 거지만 이 무용 동작이나 음악 치료가 VR로 어떻게 구현될까 매우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각화된 사각형 호흡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느린 팔자 호흡, 이 팔자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본 허공에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우리가 수평으로 이 팔자 호흡을 VR 상에서 그려보면은 그게 터치될 때마다 약간 접촉감, 아까 제가 잠깐 실습을 했었잖아요. 접촉감을 느낄 수 있고 공간 지각을 느낄 수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호흡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 내 공간을 찾는 이 공간은 가상 공간이죠. 나를 안정시킬 수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 현실 속에서 찾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2년 차에 아마 구현이 될 것이고 이쪽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AI를 이제 중간에 처음에 사실은 이제 제안서를 쓸 때는 AI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지난 1년 동안 AI가 아주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침 저희 학교에 AI 전공 교수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 제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상담 선생님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뭐 성우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이런 것보다 AI 목소리를 좋아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유클레 선생님한테 듣고서 AI 교수랑 상담을 해봤더니 이제 같이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목소리로 명상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거하고 TTX라고 해서 제가 처음 안 용어인데요. 이 텍스트를 이 AI로 들려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미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남자 AI 목소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연구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실험할 생각입니다. 여자 성우 목소리를 들려주고 AI 뭐 남자 목소리, 여자 AI 목소리, 뭐 여자 성우 뭐 이런 걸 들려주고 청소년들한테 실험을 해봐서 가장 선호하는 목소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연구도 할 것이고 실제로는 또 비선호할 수도 있죠. 어떤 아이가 선호하는 게 AI 목소리인데 또 어떤 아이는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앱상에서는 목소리를 선택해서 AI를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유명 배우를 저희가 예산상 쓸 수는 없지만 뭐 성우를 목소리를 내가 선호한다 그러면 그걸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하고 그걸 또 연구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VR과 AI라는 최신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명상 앱 캄이라든가 헤드스페이스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비대면 상황에서 뭐 코로나 블루를 해결해주는 명상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성인 앱이고 VR이나 AI는 좀 활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AI 보이스를 활용한다거나 VR을 활용하는 거는 아직 못 본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이런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3년 차에 아마도 굉장히 팬시한 그런 앱이 나올